안녕하십니까, 이산입니다. 계속해서 을사년 국운 예측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는 북한의 운세를 보겠습니다. 바로 직전 영상에서는 2025년도 올해를 수비학적으로 단수는 구간하고 이것은 고난의 운명수다, 험난한 수이다, 또 변화의 수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구촌 곳곳에 경제난과 천재지변, 전쟁 등 고난과 험난한 일들이 생기면서 변화, 즉 세판짜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에서 세판짜기의 정점은 언제일까요? 그것은 2025년 6월 3일이다라고 할 수가 있죠. 이것은 2024년 12월 3일에서 올라왔단 말이에요. 자, 이것을 수비학적으로 입증을 하면 이것이 단수 9가 나오고 이렇게도 9가 나옵니다. 두 숫자를 합치면 18이 나오고 이것이 역시 9가 나오는데 우리 대한민국의 변화의 정점은 2025년도 6월 3일 대선일이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러면 선거 결과 누가 당선이 될까요? 그야 당연히 구의 수와 관련된 후보가 당선이 되겠죠.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 시간에는 이 성명학으로서 한 나라에 구군의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한번 보겠습니다. 개인의 운세는 당연히 본인에게 지대한 영향을 미치겠죠. 그 외에도 그 개인이 속한 사회에도 영향을 줍니다. 가장 작은 단위의 사회는 가족이 되겠죠. 가정에 영향을 미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만약에 그가 직장인이라면 직장에도 영향을 주게 되어 있죠. 또 그 사람의 직위나 위치나 신분에 따라서 국가의 운명에도 국운에도 영향을 줍니다. 개인의 운세가 국운에 영향을 주는 것을 풀어보겠습니다. 개인의 운세는 먼저 팔자를 통해서 풀어볼 수가 있는데 팔자 정보가 명확하지 않을 때는 명확한 이름으로서 그 정보를 도출해서 판단해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름으로서 국운을 보는 시간입니다. 자, 북한의 운세를 본다고 했으니 북한에서 이설주란 북한식, 우리식으로 말하는 북한의 영부인인데 이름에서 이상 징후들이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풀어서 공유해 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름으로서 어떤 운세를 보든지 장명을 한다면 가장 먼저 무엇을 고려해야 됩니까? 하고 저에게 묻는다면 저는 소리다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훈민정음은 표문자, 소리 문자입니다. 세계 어느 소리도 문자로 표기가 가능한 우수한 문자죠. 이것을 이용해서 옛부터 선배님들이 영오행이다라고 해서 사용하여 왔습니다. 자, 여기서 오행이란 용어가 나왔죠. 오행은 바로 사주팔자를 보는 재료입니다. 그래서 이름의 오행을 통해서 육친을 뽑아서 그 상호작용을 볼 수가 있고 여기 육수 6개의 짐승을 붙여서 고유한 의미를 해석해 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이름은 한자 핵수를 썼기 때문에 수리학의 영향에도 있습니다. 수비학이라고 하는데 수리입니다. 수리는 고유한 에너지가 있습니다. 그 에너지가 작용을 해서 파동을 일으키고 작용을 해서 영향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 물리의 법칙입니다. 문자를 쓰기 때문에 그 문자는 고유한 뜻이 있죠. 그 뜻에 상응하는 운세를 유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운세 인동력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죠.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름대로 산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입니다. 자, 네 번째는 영리입니다. 영리라는 것은 사주팔자를 뜻하는 사주팔자에 맞게 이름을 지어야 되고요. 또 주역계도 알아야 되고 육효계도 세워서 봐야 됩니다. 때로는 이름 사주를 풀어서 볼 때도 있습니다.
어느 케이스냐 하면요. 6.25 때 피난을 왔는데 천혜의 고아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생일을 전혀 모릅니다. 뛰는 어렴풋이 나이는 알죠. 그래서 그때는 이름 사주를 세워서 보게 되면 잘 맞더라고요. 그런데 오늘은 이것은 생략하겠습니다. 대신에 6효 괴를 세워서 운세를 보는데 이것이 굉장히 잘 맞습니다. 자, 준비해놨습니다. 5번째 생리의 법칙이다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이것은 지금까지 설명드린 이런 법칙으로 이름을 지은 것들을 걸러내는 장명학의 필터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 이름을 들어서 생리적으로 거부감이 생기면 그 이름은 실격입니다. 시대 감각도 고려해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름은 전달력이 있어야 됩니다. 전달력 이전에 남성의 이름은 남성답게, 여성은 여성답게 이름을 지어야 됩니다. 전달력이 뛰어나기 위해서는 변별이 쉬워야 되겠죠. 무슨 뜻인고 하니요? 이름이 무엇입니까? 했는데 아무개입니다 라고 했어요. 한 방에 알아들으면 이것은 합격이고, 뭐라고요? 다시 한 번만 얘기해 주실래요? 하면서 신뢰를 범하면 이것은 전달력이 떨어져서 실격입니다. 그래서 변화가 생기게 되면 어떻게 돼요? 본래의 뜻과는 다르게 이름이 왜곡되고 자칫하면 별명으로서 놀림감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달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3S 이론을 적용시켜야 됩니다. 선명해야 돼요, 발음이요. 그 다음에 산뜻해야 돼요. 상쾌하게 들려야 됩니다. 기분이 좋아야 됩니다. 이러한 모든 점을 고려해서 이름을 지어야 되기 때문에 저는 장명을 역학의 꽃이다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훈민정음 기본 원리도 알아야 되고 수비학에도 조예가 있어야 되고 글자 뜻, 파자, 척자에도 소정의 실력을 갖춰야 되고 그 다음에 사주를 알아야 됩니다. 시대 감각을 놓칠 수 없는 거고. 자,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이게 안 맞죠. 왜? 장명 수업마다 딴소리를 하는 것은 바로 각자가 구사하는 이론이 다르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이론 충돌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름 지은 거 딴 데 들고 가면 분명히 잘못됐다고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소리부터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리라고 발음하죠. 북한에서는 리, 설. 자, 그냥 이설주 여사라고 하겠습니다. 이설주 이렇게 쓴단 말이에요. 이건 무엇입니까? 리얼은 불입니다. 불이고 시옷은 금입니다. 쇠고 리얼은 화, 또 불입니다. 시옷은 또 쇠죠. 금입니다. 자, 지금 무엇이 나왔냐면 자음에서 오행이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모음은 어떤 기준이 될 거예요? 음과 양을 구분하는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핵을 그어보면 하나, 둘, 셋, 넷 하면서 짝수니까 이거는 음이 되는 겁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홀수니까 양금이 되는 것이고 여기는 양화가 되는 것이고. 자, 주자는요 원래 시옷은 이 시옷 위에다가 한 획을 올린 것이 지옷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획이 되죠. 양금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됐으면 이것을 천간으로 변환시켜야 되겠죠. 이것은 정화가 되고 병금이 되고요. 병화가 되고 병금이 됩니다. 자, 무슨 문제점이 있습니까? 화극금 상극의 이름입니다. 전투적인 삶이죠. 즉 삶의 기복이 크게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여기에다 육친을 붙이는 것을 내궁이라고 합니다. 내궁은 사주 내에 있는 일주 천간 신금을 기준으로 붙이니까 여기가 살이 되겠죠. 칠살이 되고 여기는 급제 형제가 되고 여기는 바로 관이 됩니다. 정관이니까 내 남편이죠. 여기는 또 급제가 됩니다. 자, 육친을 놓고 볼 때는 급제가 관살로부터 공격을 받으니까 형제의 존재가 좀 미미하게 보이죠. 육수를 붙이면 여기서부터 붙입니다. 금이니까 백입니다. 여기 없지만은 붙여 들어가는 겁니다. 자, 여기서 백, 현, 청,
주, 구, 사 이렇게 붙이는 겁니다. 주셔야 될 부분은 아까 형제가 극제당했다. 그래서 형제가 미미한 모습을 보인다. 중요한 것은 관에 청룡이 붙었습니다. 관은 나의 남편인데 청룡이 붙었으니까 아주 고귀한 남편과 인연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 여기 칠살이 또 하나 있습니다. 자, 이름에 성에서는 초년, 청년, 말년, 초년, 중년, 말년을 보는데 초년에 남자가 있었을 가능성이 높은데 등사, 즉 비수를 맞아서 거세되는 모습이 보이네요. 자, 이쪽에는 기토가 그 기준이 되는 겁니다. 이것을 외궁이라고 그러는데 외궁은 뭐냐면은 연천간 기토 입장에서 볼 때는 정화가 편인, 즉 효신살이 되는 거죠. 효가 붙었고요. 경금은 상관이죠. 자, 이것은 병화는 또 뭡니까? 인수입니다. 정인입니다. 정인은 좋은 거죠. 붙어 있고, 그 다음에 여기가 또 상관이 되네요. 이런 식으로 이름이 짜여졌는데 여기서부터 또 육수를 붙이면 없지만 있다 생각을 하고 사, 백, 현, 청, 주, 구 이렇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손에 백호가 붙어서 자녀 근심이 있겠네요. 자녀 근심이 있다. 분명히 이름에서 이것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상간인 자손에게 청룡이 붙어서 아주 괜찮은 자손도 있다. 게다가 상간은 조금 제재를 받아야 되는데 효신살이 눌려주니까 이것이 바로 상관폐이란 말이에요. 큰 문서를 차고 있는 나의 자녀니까 구태여 해석을 한다면 김주애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주자는 자, 이 주자가 들어갔으니까 엄마에게 있는 주자가 왔으니까 엄마의 입김이 좀 있었겠다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수리로 넘어가서 보겠습니다. 수리학에서는 삼재식과 사격식이 있는데 이 이름은 그냥 결론부터 말해서 삼재식, 즉 일본식으로 지어졌습니다. 이것을 풀이를 해보면 사격식이 맞다는 것을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사격식이 우리 겁니다. 원격이라고 합니다. 원격은 중간 글자와 끝 글자를 합친 겁니다. 이것은 초년을 뜻하고요. 이것이 16수가 나오잖아요. 16수는 덕망격입니다. 11과 5를 더하면 덕망격인데 덕과 신망이 있다. 그래서 이것을 온후유덕상이다 합니다. 온후하고 유덕, 덕이 있는 상이다. 언제? 초년에 그러니까 그 이미지를 봐도 그런 인상을 많이 주고 있습니다. 자, 형격을 보겠습니다. 형격은 성의 획수와 중간 글자의 획수인데 이것은 청년기를 뜻합니다. 청년기 18수가 붙었는데 이것은 발전격입니다. 비약적인 발전을 한다. 그래서 진취 발전이다. 진취적인 발전 지상이다. 이름을 지을 때 이런 수리를 넣으면 굉장히 좋겠죠. 성격도 온후하고 진취적인 발전도 있고 그렇습니다. 반드시 수리도 영향이 있습니다. 이격을 보겠습니다. 이격은 성의 7핵과 끝글자 5핵을 합친 건데 이것이 바로 초년, 청년, 장년인데 지금에 해당이 됩니다. 이게 바로 12수인데 문제가 좀 있죠. 박약격이라고 합니다. 약하다. 박약격. 이것을 연약하고 실조, 조화를 이뤘다. 안 좋은 거죠. 이름에 이런 것이 들어가면 안 됩니다. 언제부터? 지금 작년이 이때부터 나타나죠. 그러면 마지막으로 정격이 있는데 세 글자의 총합인데 23수인데 이것은 말년이다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름의 수리는 그 배당된 대로 되기도 하지만 전체적으로 영향을 줍니다. 23수는 공명격입니다. 현대 여성들에게 사용해도 됩니다. 여성이 공명을 얻으면서 사회활동을 하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서는 문제가 조금은 있습니다. 자, 이것을 개하만발, 꽃이 만발하다. 공명을 얻었으니 개하만발하고 만화방창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여기서 23수는 이렇게 유명인사는요. 남편의
운을 막는다, 방해한다라고 합니다. 지금 이 두 숫자가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수리학에서 이렇게 보았고요. 그 다음에 뜻을 한번 보겠습니다. 뜻은 주체가 되는 글자를 찾아야 됩니다. 이것은 눈 설자가 있잖아요. 눈은 바로 백옥 미인을 뜻합니다. 백옥 미인을 누가 봤어요? 왕이 쳐다보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낙점을 했어. 간택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주인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왕비가 되는 그런 이름이다 말이에요. 백옥미인. 그런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이 눈이라는 것은 계절 상품입니다. 계절 상품인데 겨울에는 그대로 녹지 않고 있다가 봄이 지나고 인묘진이죠. 인묘진달까지 그래도 잔설이 남아있다가 사달로 가게 되면 완전히 녹아버립니다. 이것이 5월이죠. 4월, 5월인데 이 사화가 들어온 해를 주시해서 보게 되면 올해 을사죠. 눈이 녹아버렸으니까 그 주인은 어떻습니까? 주인도 같이 허탈해진다, 사라진단 말. 그런 북한이 많이 흔들린다는 것을 읽어낼 수가 있죠. 이름대로 산단 말이에요. 각자 이름을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는요, 이 개를 그대로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돼서 4개가 되고, 이렇게 돼서 몇 개가 되고, 효동이 나오는데, 그 과정은 생략하고, 산지박개가 간개로 바뀌었습니다. 박은 깨진다 이런 뜻인데, 간은 첩첩산중이 되어버린 거죠. 그래서 이 이름이 불리한 개가 나왔습니다. 먼저 새를 보면 새에 손이 붙었고, 자손이 붙고 주작이 붙어 있네요. 말이 많죠. 자손과 나에 대해서 구설이 분분합니다. 그 위치가 그러니까 어쩔 수 없죠. 형제가 언복돼 있어 그 형제의 존재가 미미하다라고 봐야죠. 그 다음에 제가 동해서 형으로부터 회두극을 당하고 있으니까 경제적인 어려움이 따라오게 돼 있습니다. 문제는 관에 백호가 붙었잖아요. 관이라는 것은 나의 부군 남편인데 백호가 붙었으니 백호는 뭐죠? 혈광, 핏빛을 본다. 혈질로 안 좋은 현상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굉장히 안 좋게 남편궁을 안 좋게 합니다. 그러면 자수가 어떻게 될까요? 작년에 어떻게 됐어요? 인묘됐잖아요. 인묘. 진 속으로 쏙 들어와서 인묘됐으니까 종적이 사라진 거죠. 작년부터요. 모습이 안 나타납니다. 왜 그럴까요? 몸에 병이 났든지 아니면 구검된 상태. 아까 연약실조 상태니까 그런 게 나온단 말이에요. 사가 들어가면 어때? 사도 안 맞아요. 에너지가 계속 5로 가면 충이 되면서 이게 2024년, 2025년, 2026년 계속 안 좋게 나오네. 이렇게 되면 북한이 많이 흔들린다. 이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한 사람의 이름이 영향을 미친다. 경국지색이라고 하잖아요. 국가 구군에도 영향이 미치고 있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